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뉴스타파가요 네. 어마어마한 특종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 정도 수준의 특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과 나눈 카톡 대화가 공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와, 요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명태균 살짝 잊고 있었거든요. 잊으면 안 되죠. 네. 중요하죠. 이게 또 내란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윤석열이가 내란의 속도를 올렸던 겁니다. 네. 지금 그 특종만으로 출발합니다. 뉴스타파 특종. 그 특종의 중심에 비닐봉지 속 체육 봉지욱 기자가 네.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대단하셔 와. 진짜. 저 오랜만에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면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대단해 네. 진짜. 봉지욱 뭔데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매번 특종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와. 근데 검찰이나 경찰 안에 그런 수사기관 안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내란 사건 났을 때도 심지어는 본인이 피의자인데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분도 계시고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의 머릿속은 유튜브로 꽉 찼다고라고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은 곳곳에 있다. 네. 근데 그런 정의감을 표출할 때 네.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그럴 때 봉지욱을 봉지욱. 찾는다는 것은 네. 봉지욱이 기자로서 신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기는 안 치니까요. 사기는 안 쳐. 봉지욱이 사기칠 지능이 안 돼. 그냥 직선이야. 봉지욱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네. 자 그러면 네. 이게 어마어마한 특종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우리 기자님이 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명태균 관련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 보고서는 언제 작성이 됐냐? 네. 내란 전에 작성이 된 거예요. 언제예요? 2024년 11월 4일에 작성이 됐던 거야. 11월 4일. 이거 굉장히 이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여기에 봤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2024년 9월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쓰던 PC가 있었던 거야. 강혜경 씨 네. 집에. 그래서 명태균이 쓰던 그 PC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 안에 포렌식을 해서 봤더니 네. 그 PC 안에는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눴던 카톡과 텔레그램이 있었던 거야. 복원을 했더니 그 나온 거죠. 나온 거야. 어.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이 명태균 이른바 황금폰 있죠. 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황금폰은 나오지도 않았어. 나오지도 않은 상태. 네. 그냥 그 PC 안에 있었던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에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명태균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네.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오. 다 직접 받았더라. 직접. 직접 다 받았더라. 네. 와, 이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기간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그렇죠. 강혜경 씨가 정리한 파일을 보면 그게 3억 7,500만 원어치예요. 네. 그게 전부 다 뭐 윤석열 때문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서 전달을 한 게 입증이 돼야
그렇지.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줄게. 그렇지. 앞단이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후반전 얘기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게 뭐였냐면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확인했던 게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네. 외장하드에 명태균이 대선 전날 2022년 3월 8일에 여론조사한 보고서를 갖고 있더라. 신용환 캠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당연히 명태균 쪽에서 건너왔으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신용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의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네. 그때 알고 제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압수수색을 받아봤잖아요. 네. 압수수색 선배로서 많은 것을 조언을 해줬죠. 네. 제 책도 한번 책도. 드리고 압수수색 저자입니다. 책 드리고 네. 이게 이제 PC를 그러니까 압수수색물을 가져가면 포렌식을 거치는데 포렌식을 거치고 부를 거다. 왜 부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렌식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선별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피압수자를 부릅니다. 아. 근데 강혜경 씨가 안 간 거예요. 불렀는데 아.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명태균 PC에서 뭐 나왔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없었어요. 아. 없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렇다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명태균 PC에서 나온 거를 검찰이 본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추려가지고 네. 아 이거 증거로 낼 거야 재판부에 네네네. 이렇게 한 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선별한 그걸 전자정보 선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네. 목록을 달라고 해라. 어.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어. 검찰이 안 주죠. 아. 느낌이 이게 딱 언론에 나갈 것 같잖아요. 아. 저는 분명히 뭐 나온다고 생각했던 게 강혜경 씨가 그 PC 명태균 PC를 버리라 그런 거예요. 명태균이 갖다 버리라는데 강혜경 씨가 이상하잖아요.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열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PC를 켰을 때 켜졌습니까? 그래도 켜졌대.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운다고 지운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하면은 완전히 포맷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휴지통에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100% 나옵니다. 휴지통에 버리면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임시 폴더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열어본 것들 임시 폴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관련 폴더에 휴지통에서 봐서 그냥 바탕화면에는 없지만 저장 안 된 것 같지만 하드디스크 내부엔 있었던 거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도 쉽게 복원이 된 거야. 검찰이 그래갖고 한 쉽게 7천 개가 나온 거예요 이미지가 카카오톡에서. 네, 7,000개. 그 중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것만 280여 개가 이제 추려진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검찰 그 수사관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분석할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정성을 다해갖고 분석 보고서를 써놓고 그게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네. 통상 이 정도 수사 보고서는 지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대검에도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렇지. 사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통상 대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보고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를 했으니까 3일 뒤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거든요. 3일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네. 나 명태균한테 뭐 요청한 거 없어. 별 도움 받은 거 없고 수많은 그냥 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라고 명태균을 깝니다 거기서. 네. 평가절하를 네. 해버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1월 7일에 그렇게 하고 네. 11월 24일에 김용현을 불러다가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왜?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명태균 PC에서 뭔가 나왔다는 걸 안 거죠. 알았던 정황이 너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요거 이제 추정컨대 네. 이 보고서 자체가 11월 4일에 보고가 작성이 된 작성이 겁니다. 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보고가 됐을 거고 네. 그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을 거고 그래서 11월 7일에 나와서 난 명태균하고 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대국민 거짓말 했고 네. 그리고 나서 11월 24일에
김용현이한테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근데 정리해 주신 생각해 보시면 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그 김용현 공소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뭐 도이치 특검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거부권, 민주당이 뭐 특검을 추진하고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11월 24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존에 반복되던 얘기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날 그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새로운 건 명태균 얘기였어요. 명태균이었어요. 명태균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네.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수두룩하게 갖고 윤석열에 있었더라.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놨다는 사실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12월 2일 개엄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이 그냥 PC 폰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대 제출할게요 검찰. 이 얘기를 합니다. 어. 네. 그게 12월 알려져요. 2일. 12일 전날에.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어. 야, 내가 보니까 이미 PC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는데 어. 폰을 낸다고? 야 이거는 일 커지겠는데. 지금 PC에서 나온 거는 캡처 파일이에요. 뭐냐고 하면 명태균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PC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PC의 카카오톡 그 자체는 아닙니다. 네. 280개가 나왔는데도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렇지. 휴대전화가 세대가 그냥 간다고? 이러면 다 나온 만약에 안 지웠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자 보는데. 그러면은 네. 여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증거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만 할까요? 이 부분은 증거는 제가 일단은 네. 저희가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가 받아봤던 것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봤던 것 이렇게 좀 구별을 해봤는데 먼저 2021년 10월 5일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카톡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김건희가 홍준표에게 윤석열이 경선에서 질까봐 아주 그냥 조마조마 걱정을 해요.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번 10월 5일 카톡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김건희가 막 너무 아유. 걱정을 해. 큰일이네요. 이게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 전체 카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 5번 정도 전체를 반복해서 봤어요. 그 검찰 수사 보고서 분량이 107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추세를 만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부탁을 합니다. 1등 만들어 주세요. 1등 만들어 주세요. 아직 저희가 그런 거 세세히 다 공개 안 했잖아요. 와. 1등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멘트가 있고 와. 아, 그래서 저렇게 앓는 소리 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요즘 최근에 지금 그 여론조사 이상하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한 국정 지지율 40%씩 네, 나오잖아요. 진짜 매우 말도 안 이상하죠. 그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입니다. 질문으로 장난을 쳐요. 그렇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저는 그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 전체를 보면 아마 명태균처럼 숫자로 장난쳤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다 실어주잖아요. 네. 그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100% 확실한 게 질문만 봐도 알 수 있고 네네네. 어찌됐든 김건희는 명태균식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쭉 했던 게 보입니다. 김건희가 잘 알게 돼요. 몰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보도를 김건희한테 보도한 걸로 한 이유는 이 카톡 내용을 쭉 보니까 당시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김건희예요. 김건희. 대선 후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윤석열은 옆에 배석자. 배석자. 아니, 사실 그래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김건희. 저희가 이제 오늘 밤 9시쯤에도 후속 보도를 할 거고 아마 오. 내일도 하고 일요일까지 계속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선 후보도 김건희, 당선 이후 대통령 김건희 이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김건희가 지가 이렇게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대통령 행세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 단순하게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보면 캠프의 주요 인사 정책에도 관여를 한 게 하고.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명태균이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조각조각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화에. 예, 근데 맞습니다. 요것만 봐도 안진뱅이 주술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심지어 집권 이후에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2023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대화를 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정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렇지. 명태균이 당연히 미쳤겠죠. 국정에 개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에 개입한 흔적대로 뭔가 정책이나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게 조정이 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2021년 10월 21일에 네. 명태균이 보내요. 뭘 보내냐?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냅니다. 그거를 잠깐 볼까요? 15번 볼까요? 15번.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냐? 윤석열이한테 보낸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다 봤어. 자, 받고 대답까지 하잖아. 윤석열이가. 네. 대답까지. 네, 그래요. 이게 윤석열인 거야 지금. 요거 이제 뭐 빼박이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저는 네. 요걸 보면서 제 해석이 맞는지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이 비공표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좀 저는 애매했었는데 이 목적은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에게 좋은 성적표를 갖다 주면서 사랑받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이런 용도였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거는 어떻게 아니에요. 봐야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희룡 등 모든 캠프의 국민의힘에서 당원, 그러니까 책임 당원 57만 명에 대한 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꿔갖고 제공합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네.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어이없게도 명태균은 홍준표 캠프 쪽에서 그걸 입수를 한 다음에 그렇지. 네. 윤석열을 위해서 썼는데 57만 명에 대한 거를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안심번호지만 그 당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지는 알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윤 입장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어요. 그렇죠. 책임당원, 국민들을 당원으로 한 게 50%, 일반 국민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에서는 실제로 졌어요. 홍준표한테. 책임당원에서 당원 국민 일반 국민 조사에서 진 만큼을 이상을 이겨야지 윤석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나 뭐 원희룡 다른 사람 찍은 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리스트를 줄인 게 바로 로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네. 넘겨주면 이 당원 중에 나 안 찍은 사람, 날 찍은 사람은 어차피 본선 그 여론조사에서 나 찍을 거 아니에요. 네. 나를 안 찍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이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의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그게. 아. 근데 명태균이 대선 때 그거를 써먹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공직자인 김건희는 민간인이고 네. 윤석열은 이제 공직자니까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건 김건희가 돼서는 별 범죄가 안 될 수 있고 윤석열이 받은 게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2번 나와요 지금. 네. 윤석열이 직접 받은 게. 예, 윤석열이 근데 직접 받았어.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그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놈들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경선 한 10일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실제 경선 여론조사 한 10일 전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국민의힘 여론조사 표본 전체가 다 국민의힘 당원이야. 근데 11%는 나랑 이재명이랑 1대1로 붙여봤더니 이 당원 중에 11%는 이재명을 찍었네. 그렇지. 야 이놈들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책임당 국민의힘 당원을 상대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걸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불법 여론조사인데. 그 불법성을 윤석열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이게. 그렇죠.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다.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면 윤이 아무 말 안 했다거나 그냥 뭐 네라고 했다거나 대답을 안 했다면 수많은 뭐 지지자들이 그냥 보내온 거를 뭐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신경 쓰니까 이랬을 수 있지만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은 대꾸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이재명을 놓고 뽑으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윤석열은 야 얘네 뭐야 우리 당원 아니네 이놈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얘네들 이중 당원인 것 이중이야. 같습니다. 이중 당적자. 네.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결국은 이게 그냥 역선택 홍준표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좋다, 좋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은 이 당시에 이거 명태균한테 당한 겁니다. 완벽히 피해자예요. 당한 네. 거죠. 네. 심지어 홍준표 쪽에는 어디서도 명태균한테 여론조사에 의뢰했어요 그때. 근데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때 당시 홍준표의 라인이 2개였습니다 캠프에.
두 라인으로부터 돈을 똑같은 조사를 하나를 해놓고 돈을 두 군데서 받았어요. 명태균이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돈을 뜯어낸 겁니다. 그게. 근데 홍준표는 완벽하게 당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여기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준표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와 매체랑 짜고 여론을 조작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김건희 여사도 홍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멘트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쟁자이기도 했고. 네. 그 빨리 좀 알려줘 그러니까요. 홍준표한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저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인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될 뻔한 기회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이에요. 정상이지. 네. 지금 비정상적인 짓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드리는 그 말씀. 빨리 알려줘요. 그 카톡 그 부분만 그래. 보내줘요. 자기 아니, 욕한 거. 저희가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또 같이 취재하고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네. 한 일요일쯤 밤에 네. 마지막 보도를 하면서 이 수사 보고서 107쪽 전체를 지금 공개하려고 검토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제가 정영학 녹취록도 그렇고 네. 항상 저희가 그런 어떤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를 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함께 보도하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지금 아직까지 뭐 오늘 밤 9시쯤 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할 텐데요. 네. 김건희가 왜 제가 대선 후보였다,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 오늘 나가고 명태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명태균이 찍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한 명 자리라는 얘기해 게- 드릴까요? 네. 주호영 뭔데? 선대위원장이죠. 뭐 선거대책위원장 했죠. 주호영이요. 그리고 요즘 윤상현 의원 말 많던데. 네. 윤상현 의원 원래 그 아시죠? 무소속으로 네, 당선됐잖아요. 무소속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복당했잖아요. 네. 그 명태균이가 윤상현과 윤석열을 만나게 해준 게 명태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네, 나왔었잖아요. 명태균인데 그게 명태균의 주장뿐이 없었잖아요. 카카오톡에 나옵니다. 누구랑 대화? 명태균이 시켜요 윤상현한테 전화하라고. 명태균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때.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윤석열이 전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줄만 하잖아요. 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근데 지금 도움을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나눈 텔레그램 보니까 그 카카오톡을 보니까 얘기가 나눈 것들이 그 당시 확인을 해보면 족족 다 그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까지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호영은 뭐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에 네. 주호영이 되는데 네. 명태균이 꽂은 겁니다. 명태균이 명태균이 김건희나 꽂았고 윤상현도 캠프에 넣어준 게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화 속에 있다는 거죠. 나오죠. 와. 오늘 저녁에 그게 정확한 카카오톡 내용이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뿐이냐 인사뿐이 아니에요. 정책도 있어요. 뭐 특히 김건희 여사 뭐 애견 어쩌고 저쩌고 뭐 동물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때 논의가 됐던 거고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선생님처럼 뭐 하고 이제 그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명박사라고 그러더라고. 명박사 호칭이 명박사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 본선 후보 된다면 연락 안 했어. 대통령 되고 나서 연락한 적 없어. 기억이 없어. 뭐 그때 한번 전화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네. 받아줬겠지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여기 하나 드렸는데 2023년 그리고 2022년 새해 인사를 나눈 텔레그램 저희가 아직 그 보도하지 않은 걸 제가 오늘 하나 드렸는데 그거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거 올라왔는데 뭐예요? 잘 안 보이는데. 그것만 전체를 띄워주시면 여기 언제 누구랑 대화한 거예요? 2023년 1월 1일이잖아요. 잘 안 보이네. 12월 31일이네요. 2022년 12월 31일 새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7개월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명태균이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답변을 아주 길게 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이거 윤석열 그 텔레그램입니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명태균이 뭘 보냈냐면 창원 특례시 방산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2.0 지정 기원문을 이로부터 두세 달 후에 창원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아 그래? 명태균이 그냥 한 저걸 보낸 게 야 아니라 명태균이가 나는 새해 인사인 줄 알았더니 쓱 집어넣어 버리네. 명태균이 여러 가지로 야. 큰 그림이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국가적인 외교 정책이나 네. 뭐 이런 것까지 개입하는 적이 있는데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읽기에는 너무 길어. 윤석열이 읽기에 너무 길다고. 아,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와. 줬다. 그리고 명태균의 청탁으로 창원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와. 왜냐하면 창원산단 이런 거 자체는 명태균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와.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정 단계까지 명태균이 다 개입이 됐다는 건데 와. 보니까 이 과정에 원희룡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어. 좀 개입한 흔적이 왜 있더라고요. 원희룡 나와 거기? 이거 개입한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톡은 아닌데 아, 제가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어. 원희룡 장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창원 산업단지 그 지정에 관련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카톡이 몇 개입니까? 7,000개가 지금 나왔는데 대통령 관련 280개라면 나머지 한 6,500개는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만한 다른 사람들이에요? 많죠. 오. 이준석, 이준석. 우와. 김진태, 어. 함성득 어. 등등등 다 나오는구나.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PC가 두 개가 있는데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PC 말고 자기 집에서 쓰던 PC 있잖아요. 명태균이 자기 집에서 예, 쓰던 집에서 PC. 쓰던 PC 그것도 압수를 당했거든요. 아, 그건 압수 당했고. 그것도 뭐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거기도 나온 걸로 알고 명태균 있고. 이분 제가 보니까 컴맹인 것 같아요. 아. 그 휴지통에 갖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포렌식이라는 걸 갖다가 지워도 물리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내는데 어.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다. 와. 명태균의 그러니까 집에 자택 PC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쓴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연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와. 와, 그리고 너무 어떤 진짜. 이 사건 나 좀 빼줘 이러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게 나온 거죠. 와, 그 대박이다.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고. 아니 여기서 그럼 하나만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검찰 수사 보고서인데 이게 11월 4일에 작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찰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우리는 뭐 윤석열한테 여론조사 보고서가 갔네 안 갔네 추정하고 막 녹취로 막 짜맞추고 막 그럴 때 얘네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보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아, 이렇게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알아야 그럼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야, 니네 증거 다 확보했는데 왜 조사 안 해?라는 진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기면 검찰은 조사할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저 대장동 사건 할 때도 제가 박영수 전 특검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결국에. 네. 조우영에 대한 얘기. 근데 조우영은 아직도 기소를 안 했더라고요. 조우영은 아직도 기소가 그러니까 안 됐어. 심지어 언론 보도를 해도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하는데 언론 보도마저 없으면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 이 수사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지금 준비를 그렇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봉지욱이 진짜 그리고 역할. 보면 하나 특징이 뭐냐면 봉지욱. 전에 그 최재형 목사랑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에 보면 보안을 보완 완. 보완 하죠. 네. 맞춤법. 진짜 보안인 줄 알더라고 보니까. 뭐, 김건희가 막 얘기한 그 한두 번이 아니고 한 10번 이상 보완. 보안 유지해 달라고 보안 유지가 아니라 보완 유지해 달라고. 아, 내가 김건희가 그렇게 표현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보완 김건희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보완 진짜 맞춤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걸 네. 모르고 아이, 윤석열은 그거야 뭐. 이렇게 뭐 이모티콘을 보내면 네. 체리 따봉 하잖아요. 네, 그 네. 텔레그램의 이모티콘. 네. 근데 김건희도 그런 걸 하나 쓰더라고요. 시그니처 있어요? 선인장 따봉. 아, 따봉? 선인장 따봉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거 그거 있으니까. 시그니처예요. 네. 아, 김건희의 시그니처 이모티콘은 선인장 따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걸 처음 봤는데 이 부부가 다 그 따봉을 좋아하더라고요. 따봉 좋아합니다. 네, 따봉 부부. 아, 요겁니까? 아, 요거. 선인장? 예. 아, 요거 시그니처입니다. 김건희의 시그니처 이모티콘. 앞으로는 김건희의 시그니처 이모티콘은 그 케이블 타이로 하세요. 케이블 타이. 네. 지금 국힘 의원들 바들바들 떨고 그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지금 보세요. 받을 이 수가 국면에서 없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윤상현, 홍준표, 그렇지. 오세훈도 갑자기 요즘 열심히 아, 합니다. 오세훈 열심히 해요. 이유가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당사자가 처벌받고 끝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면 국힘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더군다나 지금 수사 대상에 제가 생각하기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사를 못 피할 겁니다.
조사를 못 피해요.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있고 또 오세훈은 스폰서가 있고 만약에 돈 문제로 엮여버리면 대선 못 나옵니다.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막 정권이 바뀌거나 검찰이 제대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할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네. 당이 분해될 수도 있어요. 아.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금 아마 조사 받을 겁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 제가 알기로 현직 의원 중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국회 과방위 갔을 때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 보니까 명태균 엄청 친하더군요. 보니까 와. 엄청 친해 보니까 이사 와. 언론 보도 나올 때도 수시로 연락하고 했더라고. 네. 와, 봉지욱 그냥 거기서 막 무시했던 그러니까 의원 중에 막 저 공격하고 뒤로는 말이야 명태균이랑 와. 연락하면서 어따 대고 와, 진짜 씨. 본인들이 와. 저러는 이유가 자기들 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지. 우리 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라는 걸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 걔네들이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네. 자기가 지금 다 엮여 있다니까. 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그 44명 얼굴 다시 한번 면면히 봐야겠는데. 오. 44명. 네, 나오겠네 이름. 44명. 네. 오늘 보니까 그 경찰청에 가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본부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더라고요. 오늘 또 했어요? 네. 항의 방문을 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던데 뭐 헬기나 이런 거는 뭐 우종수 본부장 헬기나 이런 거는 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은희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조은이는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은데. 의원은 서초갑에서 네. 우리가 봤잖아. 네. 명태균 선생님 덕을 크게 보신 분이죠. 그렇지. 그분도 국민의힘 책임당원 안심번호로 명태균 여론조사를 돌려줬죠. 우리 봤잖아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아직 안 나온 분들도 꽤 있어요. 음. 꽤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양파 수준으로 저희가 아직 보도를 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난 몰라. 우리 내 측근이 한 거야. 나랑 뭐 제가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손절하실 수는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 됐든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끝까지 파헤치면 국민의힘은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돼야 돼. 네. 근데 네.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수사를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지금 조사를 거의 30번 가까이 받았어요. 아이고. 강혜경 씨가 뭔데 그 사람 강혜경 씨는 아무런 생업을 못 합니다. 아이고. 매주 끌려가 가지고 아이고. 강혜경 씨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아이고. 이 검사들이 강혜경 씨한테 엄청나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는 다 진실만을 얘기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도를 이 카카오톡을 보니까 강혜경 씨 얘기가 맞아요.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들이 다 진실이야. 강혜경 씨 얘기는 점점 더 진실 쪽으로 가는데 검찰은 그 강혜경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강혜경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수시로 불러갖고 사람을 생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지금 강혜경 씨는 아직 기소도 안 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있습니다. 계속 불러야 되니까. 기소하면 못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그 부부의 범죄 혐의점이 나왔으면 강혜경 씨를 부를 게 아니라 이 당사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네. 피의자로 아니면 참고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안 해. 않은 게 이번에 저희가 수사 보고서 그 공개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죠. 그걸 이제 세상에 근데 이거는 알리는 거야. 말씀드리지만 세 발에 네. 피고 지금 명태균 휴대전화 세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세대를 만약에 본인이 삭제하지 않았다면 하나는 아마 이 패턴을 못 풀어갖고 그 아예 삭제를 못한 것 같은데 검찰 포렌식 기계로 그 패턴 금방 풉니다. 민간에서는 그거 하기 어려운데 네. 검찰의 포렌식 수준은 굉장히 최상위 수준이에요. 네. 풀렸으면 지금 저희가 이 공개한 이 카카오톡은 세 발의 피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녹음팔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자,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막 나갔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나눈 거고요. 네. 검찰이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세상에 알려서 검찰을 흔들어서 수사하게끔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봉지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진짜. 봉지욱, 봉지, 비닐봉지 속 속에 채욱, 채우. 봉지욱. 갑자기 이제 친한 척? 아니.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아 맞다. 아니. 예, 내가 궁금한 중요한 게 거 있으면 중요한 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니 하세요. 아니 그 본인 SNS에 그 이상한 거를 올렸던데
뭐 공개적으로 자기가 올린 거니까 제가 질문하는 네. 겁니다. 왜 뉴스타파를 그만둔다고 글을 써가지고 아니 저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많던데. 저랑 이명수 기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재작년부터 윤석열 파면되면 끌어내리면 뭐 기자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왜? 뭐 다른 일 좀 하고 살자 행복하게. 아니, 이 무슨- 저희의 지금 이 일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네. 저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사실 못할 짓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의 목표는 그건 그냥 제가 쓴 말이고 저의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내란 수괴를 체포를 시키고 그건 맞죠. 파면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어린 젊은 키세스 친구들이 뭐 이런 거요? 네. 길바닥에서 네. 그 추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예 빨리 끌어내야죠.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은 좀 더 다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왜 그래? 그리고 그 박지원 의원님 요즘 나오시잖아요. 네. 왜? 그 제가 아까 하나 드린 거 하나 보고 왜? 한번 뭐 또 뭐 안 좋은 얘기 아니야? 박지원 의원님 보시면 왜? 거의 그냥 혈압 솟으실 만한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아, 네. 우리 박지원 의원이 봤을 때 화가 날 만한 이야기. 그 있나요? 고발 사주 관련 고발사주 네. 뭔데? 아, 불안하게.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2021년 대선 때 네. 네. 고발 사주 사건이 그때 터졌어요. 네,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김건희 뭐 올라왔어요? 여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음. 공작이라 그래요. 고발사주 의혹 자체가 의혹 공작이다. 제기한 놈들이 공작을 한다 그래요. 어. 공작을 한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 그러냐면 네. 보수 유튜버들의 용어를 시켰고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부. 박지원 게이트로 바꿔야 된다. 아, 그래서 오. 제보사주라고 네. 했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짜고 터뜨린 공작이다. 맞아, 그렇게 그런 했었어. 기사 많이 나왔었잖아요. 라는 게 명태균 아이디어야? 명태균 생각입니다. 와, 씨, 그게 명태균 아이디어였어? 그러니까요. 고발사주 의혹을 프레임을 전환을 다 맞아. 시켜가지고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이가 이거 뒤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게 그때 그거예요. 팽배했었어요, 실제. 명태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도 와, 언론 플레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언론 플레이. 예를 들면 우리 오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무식한 우리 오빠. 어. 어쩌고 저쩌고 오빠. 그 친오빠라고. 뭐 미안하다고 뭐 저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아, 열받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단이 있어요. 뒷단 지금 왜냐면 명태균이 공개한 것 때문에 이게 대통령 윤석열을 얘기하냐 아니면 친오빠를 얘기하냐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1시간 만에 입장을 냈어요. 그 친오빠다. 친오빠다. 친오빠 맞습니다. 그거. 아, 뒷단에 진짜요? 뒷단에 대화가 있더라고요. 아, 친오빠 맞아 예.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의 친오빠가 거의 그냥 그나마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약간 제정신으로 보이는 게 네. 명태균을 욕한 모양이에요. 아. 그 뉘앙스는 그겁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친오빠. 만나지 말라고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장면인데 명태균이 그걸 그렇게 이용한 거죠. 언론을 상대로 장난친 겁니다. 그러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게 카카오톡이 2장이 있는데 뒷장을 빼고 아, 앞장만 공개한 거예요.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니 명태균에 의해서 프레임 전환 아이디어가 제공이 됐는데 결국은 프레임 전환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김건희가 그거를 어떻게 힘을 또 영향력을 행사한 거잖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와, 명태균이 뭐라고 김건희 대단하다. 김건희가 특정 언론사를 고발하는 것도 명태균이 정해주고 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에 대한 줄리 의혹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명태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들 싹 다 잡아다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라고. 그런 의혹 제기자 특히 의혹 제기. 정대택 씨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했던 언론들을 상대로 굉장히 이렇게 명태균이 자기가 이제 해결사처럼 나서고 때로 저런 박지원 게이트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고 저희가 이제 곧 보도가 되겠는데 김건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도 시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더라고 보니까. 와.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아까 그 고발사주 관련해 가지고 대화 나눴던 게 언제적 대화인데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가 2021년에 이 사건 막 터졌을 때. 와, 도대체 그럼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던 거야? 이분들이 알게 된 거는 오래됐죠. 굉장히 그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심지어는 이제 박완수 경남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해달라고 명태균한테 애걸 복걸을 해요. 애걸 복걸을 해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잖아요.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명태균과. 네. 우리 저 썬킴님 집에 가셔야 된다고. 예. 썬킴님.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워낙 그 방대한 수사 보고서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9시쯤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하고 네. 아마 내일도 하고 파이널은 일요일 밤 9시에 네. 파이널로 정리를 하고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번 보시도록 시원하게 네. 다 까고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그것 때문에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뉴스타파의 수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저와 뭐 뉴스타파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아, 대단하시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저희 와이프는 이제 거의 포기했죠. 아. 제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몰라요. 지금 제가 몰래 몰래 하는 거예요? 일을? 몰래 하기 때문에. 아, 무슨 이거 일을 몰라? 왜냐면 집에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하지 아. 말라고 하면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해요. 아니 일을 몰래 네. 부인 몰래 합니다. 이 슬픈 현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니까. 에휴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